자, 오늘은 전자기장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이네요.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을 이해하고 이 현상이 적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오늘 그 예를 좀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에서 9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정전기 유도는 그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가 있고 절연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 도체와 절연체의 차이는 그 전자가 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해당이 되죠. 도체는 그 도체에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 도체 내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절연체의 경우에는 그 전기장이 걸렸을 때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의 궤도가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체의 경우에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도체가 되겠고요.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놓여 있는 공간에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도체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전체가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이 도체는 전하를 띠지 않았는데요. 중성인 상태였는데, 중성인 상태인 이유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에게 전하량과 그 주변의 전자의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인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더 크게 되고요. 이쪽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원자에게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보다 더 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고요. 이게 무한정 이동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동하고 나면 이 상황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의 전하가 유도된다라고 해서 정전기 유도다. 일걸요 아마?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용어를 붙이는데요. 근데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부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체에서 대전체와 먼 부분은 도체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돼서 얘와 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얘와 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가까운 쪽에 영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당겨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져 가지고, 이러한 것을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절연체의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절연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찬가지로 얘가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전기장을 얘를 만들면 이게 원자 하나하나인데요. 원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원래 중심에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이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얘가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 그거는 오른쪽에 그릴게요. 플러스 원자핵은 안 움직입니다. 잘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쪽으로 놓이게 되니까 전자가 전반적으로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요. 그럼 전자의 평균적인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전반적으로 이 원자에서 왼쪽은 마이너스 극, 오른쪽은 플러스 극이 되는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유전분극이라고 하고요. 이게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멀리서 보면 얘는 그래도 중성이긴 하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원자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이루어서 전하가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짝이 되어서 전하가 0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똘똘마리로 쭉쭉쭉쭉 해보면 왼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남고요. 맨 오른쪽은 플러스 전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도체처럼 전자가 직접 이동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부호의 전하, 또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저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근데 저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분극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저러한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좀 용어가 헷갈리는 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하면 주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그러고 절연체에서는 그냥 절연체의 유전분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도체나 절연체나 전부 다 한 카테고리로 그냥 정전기 유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경계가 모호한데 정전기 유도라는 것을 용어를 그 도체에서나 절연체에서나 같이 묶어서 쓰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쓸 때는 그냥 도체에서만 정전기 유도를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거를 구분하는 어떤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각각의 요 현상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이 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가끔씩 인마들이 없어져가지고 유전분극하고 좀 유사한 현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실험인데요. 보통 대전체는 어떻게 만드냐면 마찰로 보통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보면 에보나이트 막대를 털가죽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데요.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 막대는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마찰이 일어났을 때 열이 발생하면서 그 각 원자들의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원자에게 구소로부터 벗어나거든요. FA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털가죽 아니면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전자를 더 잘 잡아 당기는 녀석이 있으면 그쪽으로 점점 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전시킨 다음에 얘를 흐르고 있는 물에 가까이 가져가 보면 물이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보여주도록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뭐 유전분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물 분자 자체는 외부 전기장이 없어도 이미 분극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그 산소 쪽이 마이너스, 그 수소 쪽이 이제 약간 플러스로 이미 분극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반대부의 전하를 띠는 요 쪽이 요 대전체와 가까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줄기가 잡아당겨져서 물줄기가 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전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주로 실험을 통해서 제가 예시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절연체의 정전기 유도는 일상생활의 예시를 통해서 좀 한번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금속구인데요. 금속구는 보통 실험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 스티로폼 구 있죠. 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이게 공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감쌉니다. 그러면 금속구가 돼요. 이게 금속구에다가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져가면 이게 플러스 전하로부터는 전기력선이 막 나오죠. 이게 전기장이고요. 근데 그
금속구 같은 경우에 도체는요, 이게 도체인데 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전기장이 딱 걸리게 되면 요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는데 그 어느 정도 이동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동이 멈추게 되는데 어때 멈추게 되냐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면 더 이상 이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을 보면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하고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여기 정전기 유도에 의한 전기장이 합쳐져서 0이 되면 더 이상 요 내부에 전기장이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하들이 전기력을 받지 않으니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체 내부는 항상 전기장이 0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기장이 0이 아니면 전하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체 내부는 항상 전기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지는데 실험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속구 두 개가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는데요. 얘는 대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가까운 쪽에 전자가 몰려서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다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대전체는 표면에 전하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근데 대전체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 막대나 이런 걸 유리 막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얘 자체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지만 표면만큼은 이제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류가 잘 통하는 물체와 접촉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전류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와 대전체가 만나게 되면 전하 이동이 없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얘는 금속구니까 전하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녀석이죠. 도체니까 여기 있던 전자 중 일부가 여기로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원래 전체적으로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지만 얘는 중성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전자가 여기로 빠져나가 버리면 얘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제 빠져나가면 얘도 그 중에 일부만 채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되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얘가 밀려나게 되고요. 밀려나면 얘가 왼쪽이랑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나면은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이쪽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또 여기로 넘어가서 얘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둘 다 플러스가 되어서 이제 서로 청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별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검전기 실험도 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검전기인데 잘 그렸죠?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완벽한 검전기가 됩니다. 검전기. 요 회색 부분은 유리고요, 유리통이고요. 그다음에 요 하늘색 부분 전부 다 금속입니다. 도체입니다. 요거는 위에서 바라보면 보통 원 모양이에요. 원판 모양이고 요 위에 부분을 보통 금속판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막대 모양의 금속 막대고요. 요 밑에 보통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대전되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중성이 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통 얇을 박자를 써서 이걸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얇은 막을 박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자, 요 검전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접촉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전하 이동은 없습니다. 얘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전자가 이렇게 얘에 의해서 청력을 받아서 금속박 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얘는 벌어지고요. 금속반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가 된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막대를 제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기장을 만드니까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아서 얘를 갔는데 얘를 치우면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또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또 도로열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플러스 쪽을 채워버리니까 다시 중성이 돼버립니다. 요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지만 방금 손으로 이렇게 치는 과정은요, 혹시나 이제 요 검정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하를 빼버리는 과정이에요. 접지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시 오므라들고 이런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실험이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실험을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까지는 앞에 한 거랑 똑같아요. 중성인 상태고요. 중성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벌어지죠. 경전기 유도가 일어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접지를 시킵니다. 손을 갖다 대요. 손을 갖다 대면 접지가 뭐냐 하면 접지는 지구를 연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지구를 연결해 가지고 지구하고 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죠. 요 전체가 하나의 도체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낼 텐데요. 얘가 없었으면 이쪽으로 갔겠죠.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덩치 큰 녀석이 있어요. 가기 좋은, 공간이 더 넓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서 밀리는 전자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머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제 전자는 금속판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대전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다시 축 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얘를 먼저 치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를 먼저 치우면 다시 얘를 채우게 돼요. 그래서 중성이 되는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손을 먼저 치우고요. 그 다음에 막대를 치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손을 먼저 치우면 이제 이 사이에 이동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서 그 상태를 보면 이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플러스 전하를 띠지만 얘가 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축 처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치워버리면 이제 얘를 치워버리면 이제 더 이상 외부 전기장이 없잖아요. 이쪽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여기를 채워요. 여기는 또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니면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골고루 퍼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는지. 자, 접지시키니까 다시 쳐졌죠. 그 상태에 손을 먼저 뗍니다. 손을 먼저 떼면 그대로 쳐진 상태로 있죠. 이때는 이제 금속판만 대전되어 있고 얘는 중성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치우면 여기에 있던 전하가 골고루 퍼지면서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시 벌어지죠. 이제 아무것도 가까이 안 했는데 이제 벌어진 상태인 것은 전체적으로 금속판과 금속박이 똑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얘는 주유소 접지, 주유소의 접지라기보다는 주유소에 있는 정전기 패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아직 주유를 안 해봤겠지만 주유를 지금 벌써 해보면 안 되죠. 옛날 비행 청소년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탔는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를 빌려 탄다더라고. 이제 나중에 되면 진짜 비행기를 빌려 타서 비행 청소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요 타이밍에 해야 될 그거거든요. 주유소.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이제 셀프 주유소 가면 주유하기 전에 손을 터치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몸에 각종 옷하고 마찰, 그다음에 신발하고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전하가 보통 쌓이는데 습도가 높은 날에는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쌓여있던 전자를 곧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그걸 원활하게 잘 안 돼서 습도가 낮아서 쌓여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물체에 손을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죠. 이게 방전이에요. 예, 순간적으로 이제 쌓여있던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따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끔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기름에 잘못 튀어가지고 불이 붙으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접지를 하고 이렇게 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그 정전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따끔해가지고 그 자동차 탈 때 문 손잡이 잡으면 막 정전기 튀잖아요. 승용차 타면 겨울철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요새 여기 차 키 보면요, 끝이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제 여기다 잡아요. 엄지 손가락을 여기다 잡고 요 끝을 문에다가 탁 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전기가 팍 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 손잡이를 잡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차 키가 없죠. 집 키로 해도 돼요. 집 키나 이런 걸로. 근데 요새 다 그 번호 키지. 그냥 뭐 손으로. 자, 복사기 이런 것들은 그림을 보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복사기의 원리. 복사기도 정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림인 것 같아요. 요 복사기에 보면 드럼 있는 부분 있죠. 드럼. 드럼 있는 부분에 요 막은 셀레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셀레늄 막이 코팅되어 있는데 셀레늄 막은 특징이 어두운 곳에서는 절연체예요. 근데 빛을 비추면 도체가 돼요. 예, 빛을 비추면 이제 전류가 잘 통하게 됩니다. 요 이제 드럼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입혀요. 셀레늄 막에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하를 입힙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전하 분포의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제 셀레늄 막에 탁 달라붙게 되고요. 이때 그 복사를 예를 가를 복사한다고 칩시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요게 이제 셀레늄 막이 플러스 전하로 띈 셀레늄 막이 도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빛을 비추게 되면 이게 가 있는 부분은 빛이 막히죠. 예, 빛이 막히니까 여전히 이제 절연체로 있게 되고 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절연체인 상태에서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플러스 전하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빛을 받아서 도체가 된 부분은 순간적으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요 드럼에 있던 전자가 플러스 부분을 채워가지고 다 중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글자 부분만 전하를 띤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토너 가루를 마이너스로 대전체인 상태에서 그 검은색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에 의해서 여기 달라붙게 되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열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고정시킵니다. 열로 붙이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기에서 나온 거 보면 따끈따끈하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붙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도색, 이것도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동차 도색 과정도 보면 그 자동차의 그 겉표면이 도체잖아요. 거기에 이제 페인트 가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페인트 가루를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서 뿌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요 도체 가까이 가면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잖아요. 인력이 작용해서 찰싹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포가 이제 예쁘게 되게 되고요. 랩 있죠, 랩. 쇼미더머니 랩 말고 랩. 포장용 랩. 미안합니다. 이거 괜히 했네. 요 랩은 이제 탁 뜯는 순간에 이게 얘가 대전이 돼요. 이게 보통 대전시키는 마찰시키는 방법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떼는 순간에도 이렇게 전하의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대전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대전된 랩을 어떤 싸고 싶은 물체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요 랩 자체가 대전된 상태니까 이 녀석이 이제 여기 유전분구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이제 또 반대부의 전압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가지고 살짝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장을 하면 잘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절연체고 얘도 절연체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서로 전하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나만
집진기 남았죠? 집진기는 여러분 공장의 굴뚝에 보면 이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 전하고 이게 마이너스 전하인 전지인데 고압의 전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극하고 연결된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인 거죠. 일단 마이너스인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기장이 이제 플러스 극에서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강력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 중에서 이 안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이 강력한 전기장에 의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주변에 있는 그 유해 물질 먼지들 있죠. 먼지들하고 부딪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들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먼지들이 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해가지고 얘가 밖으로 못 나가고 벽면에 다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부분 유해 물질들은 고체나 액체 상태이거든요. 이 녀석들을 이제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진이 이제 진이 먼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집이 이제 집중시킨다, 이렇게 집약한다 이런 거니까 먼지를 이제 걸러내는 이런 장치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48쪽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문제 2번 문제. 그림 가와나는 음전하를 띤 막대를 각각 도체 A와 절연체 B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에서는 유전분극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 도체에서는 전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따라서 유전분극이 일어나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 니은 보면 나에서 막대의 먼 쪽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 했는데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은 가까운 쪽은 반대 부호의 전하가 띠지만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되죠. 전자가 이렇게 밀려나서 따라서 가까운 쪽도 대전이 되지만 먼 쪽도 대전이 됩니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전하를 띠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전하를 띱니다. 그럼 뭐 다 틀릴 수는 없으니까 디귿은 맞겠네요. 가와 나에서 A, B는 모두 막대 쪽으로 끌려옵니다.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든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든 결과적으로는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중성인 도체와 중성인 절연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왜냐하면 반대 부호가 가까운 쪽에 생기니까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농담을 까먹었네요.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번이 답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2번 문제.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눈물이 난다. 자, 그림은 물체 AB에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한 모습입니다. 암모나이트 아니고요. 자, 이에 대해 미안하다. 방금 안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동 반사. 자, A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달라붙었다가 곧바로 떨어졌어요. 그다음 B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A, B 중에서 어느 게 절연체가 되겠습니까? B가 절연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전하 이동이 없으니까 여기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상태 유지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A는 도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달라붙었다가 전하가 이동하니까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되어서 청력이 작용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도가 아니라 도절이 되네. 철수 봅시다. 철수는 정답률이 높은데요. 최근
부진합니다. 틀렸죠? 절연체 도체 바뀌었습니다. A가 도체이고 B가 절연체죠. 자, 영희는 요새 기세가 좋습니다. 영희는 예전에 많이 틀렸는데 요새 잘 맞춰요. 그래서 맞겠죠. 떨어진 A는 에보나이트 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떨어졌겠죠. 민수는 반반입니다. B는 유전분구 현상으로 막대에 붙어 있어. 맞죠? 이게 절연체여서 유전분구 상태로 막대가 붙어 있고, 절연체니까 에보나이트 막대도 절연체고 B도 절연체니까 상호 간의 전하의 이동이 없어서 이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보나이트 막대는 절연체이긴 하지만 표면에 전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얘가 도체면은 전하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이동하는 게 아니고 표면에 있는 전하 중 일부가 이동하니까 얘가 부호 자체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있던 전하가 여기로 가버리니까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던 전하가 간다고 해서 얘가 반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띄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희하고 민수가 커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다음은 번개가 발생하기 전 구름과 지면의 상태를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 구름이 이제 각종 마찰로 인해서 대전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요 땅의 윗부분이 플러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강력한 전기장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공기는 매우 좋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력한 전기장이 아니면은 전하의 이동이 생기진 않는데요. 이게 너무 강해지면 순간적으로 이쪽에 있던 전자가 별로 이동을 해버려요. 전기력을 받아서. 그게 번개가 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방전 현상이 되는 거죠. 자, 대전된 구름은 방전 현상으로 지표면 가 부분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했는데, 이 용어를 잘못 쓴 거예요. 지표면의 가 부분이 플러스로 대전되는 건 맞는데 이게 방전 현상이 아니고요. 방전 현상은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거고요. 요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죠. 정전기 유도에 의해, 혹은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 부분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겁니다. 플러스로 대전된 건 맞죠? 자, 니은 구름의 아랫부분에 마이너스 전하가 지면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번개가 되겠죠. 그다음 접지된 피뢰침을 설치하면 공기 중에 전하가 피뢰침을 따라 지면으로 이동해서 안전하죠. 번개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동하면 우리 몸이 이제 안전하지 못하겠죠. 잘못해가지고 운 나쁘게 심장을 통과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니디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천재교육 교과서 핵심 역량 키우기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절연체 위에 놓인 동일한 금속구 AB로 수행한 실험 과정인데요. AB를 서로 접촉시켜 놓고 음전하로 대전된 물체 C를 B에 가까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의 상태에서 A의 손가락을 갖다 대고요. 나의 상태에서 C와 손가락을 치우고 A와 B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AB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에 대해 근거를 들어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했는데, 요 가에서는 지금 AB가 대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C를 가까이 가져간 거거든요. 접촉은 아니죠. 그러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B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A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밑에 정리해서 적어줄게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 이게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정전기 유도에 의해 소수령이 없긴 하지만 B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전자가 다 가는 건 아니죠.
일부가 A로 이동하여 A는 음전화, A는 이제 전자를 받았으니까 이제 전자가 과잉이 되겠죠.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뭐 대답을 바란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일어나라. 그 자다가 갑자기 깨서 밥 먹으러 가면 그래도 맛있죠. 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자, 다에서 C와 손가락을 치우는 순서에 따라 A와 B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친구에게 설명을 해보자 했는데, 자, 일단 요 상태를 놓고 보면요, 요 상태를 놓고 보면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접지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전자가 여기까지 왔다가 멈췄는데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여기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문장을 써볼게요. 나에서 일단 다까지는 안 간 거예요. 나에서 손가락으로 전자가 빠져나가므로 일단 손가락을 먼저 뗀 경우를 써볼게요. 손가락을 먼저 떼고 C를 치우면, 손가락을 먼저 떼고 C를 치우면, 주관식 괜히 가져왔네. 힘드네. 적어줘야 되잖아. 손가락을 먼저 떼고 C를 치우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손가락을 먼저 떼면 이제 더 이상 손가락하고 금속부 사이에는 전하가 이동할 수 없죠. 이동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을 먼저 떼면 얘가 차단된 상태죠. 거기서 이제 C를 치우면 여기는 중성이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쪽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또 플러스를 채우면 여기도 전자가 부족, 여기도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아니면 플러스 전화가 이동한다고 봐도 돼요. 여기 있던 플러스 전화가 일부 A로 이동해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떼고 C를 치우면 A, B 모두 양전화를 띈다. 힘들어. 자, 그럼 거꾸로 C를 먼저 치우면 손가락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C를 먼저 치우면 전자가 다시 들어오죠. 금속 그쪽으로 다시 들어와 A, B 모두 중성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C를 먼저 치우면 그 C에 의해서 손가락 쪽으로 전자가 빠져나갔었는데 이제 C를 치워버리면 얘가 얘를 다시 끄집어 당기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채우니까 중성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소단원이 또 바뀌어서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이 부분 2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다음 시간에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